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회를 이제 지금 1차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은 좀 가져오셨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사 시험은 이제 지금 1차를 29회 1차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것은 30회예요. 30회. 법무사 1차 30회 그 시험을 이제 가는 것이고 1차 시험을 보게 되고 나면 내년이죠. 내년에 올해 저희가 1차 시험을 지금 뭐 마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7월 달에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7월 달 7월 달이라기보다는 9월이죠. 9월. 예, 9월 달에 저희가 시험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동차생들이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1월 달쯤에 이제 2차 시험이 남아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차는 사실상 이제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그 법 공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법 공부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법과 관련해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법무사 1차는요 8과목이에요. 8과목. 그래서 지금 안내책자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책자 맨 뒤로 가보시면 이제 저희가 과정이 있고요. 과정 앞쪽에 이제 가시게 되면 프린트물 앞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그 4페이지 정도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4페이지 정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저희가 1차 시험, 2차 시험 해가지고 1차 시험은 8과목이에요. 8과목.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제4과목 해서 이렇게 8과목을 적절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1과목을 보시면 민법하고 상법이 있고요. 제2과목에 보시면 헌법하고 상법이 1과목이고 제2과목은 민법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3과목은 민사집행법하고 상업등기법, 제4과목은 부동산등기법하고 공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1과목당 2개의 법과목이 이제 시험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앞쪽에 민법,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은 저희가 빅4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 1차 과목은 그렇고요. 밑에 제2차 과목을 보시게 되면 2차 시험이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틀에 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시험 과목은 나와 있진 않죠. 거기에 저희가 거기 선발 예정 한번 보시겠어요? 2차 시험은 최종적으로 130명을 뽑습니다. 130명. 근데 1차가 합격했다는 전자에서 130명을 뽑는 거고요. 1차 시험에 가보시면 합격 인원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합격자 발표가 2022년 10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합격 인원이 대략적으로 저희가 393명 정도 된다는 것은 거의 400명 정도가 1차 시험을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400명에다가 전에 이미 2차 합격하고 나가신 분, 나머지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그 2차 시험의 응시자를 보시게 되면 800명 중에서, 850명 중에서 130명을 뽑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되는 것은 4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1차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1차 시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2차를 합격해서 나가신 분 말고 불합격해서 계시는 분들 아니면 1차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제1차 시험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8과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저희가 그 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1차 시험에서 8과목을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민법이 있고 제가 자꾸 민법을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뭐냐면 제2과목이긴 하나 사실상 저희가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민법입니다. 민법은요 40문항을 시험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게 거기 보시면 1차 기본 이론에 보시면 민법이 40문항이고요. 부동산 등기법 제가 맡고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데 30문항.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제1순환에 상법이 보이죠. 상법은 이거 역시 30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집행법, 민사집행법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배병환 법무사님이 하시는데 민사집행법이 35문항.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문항수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이실 거고 강의 수도 굉장히 많아요. 민법은 사실상 이제 36회라고 하지만 사실 민법에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총도 있고 그 다음에 물권편, 채권 파트, 친상 파트, 친족 상법 해갖고 뭐 상속 관련해서 이 36회 동안 사실상 다 못합니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요. 상법하고 민사집행 있고 헌법은 저희가 20문제고요. 공탁법인데 이 민사집행하고 공탁법은 공부를 잘 해놓는 게 좋습니다. 공탁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문제, 15문제, 20문제죠. 20문항 정도 돼서 사실상 이제 각 학원에서 빅4라고 하면 요게 위에 4개. 예, 여기를 저희가 빅4라고 하고요. 예, 공탁법까지 합쳐가지고 저희가 빅5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험에서 이 4과목을 앞에다가 지금 보시면 1순환의 민법, 부등상법, 민사집행을 앞에다가 까는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1차 시험이 60점이 안 됐어요. 합격 컷이. 59.5가 저희가 합격 컷이었어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지금 4과목만 해도 사실상 60점이 넘어요. 예, 60점이 넘습니다. 나머지 뭐 헌법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법, 상업등기법이 있는데 이 과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헌법은 조금 논외로 하고 이 나머지 가등법이라든가 상등법, 상업등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과목은 사실 이제 민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다면 저 부분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게시판이라든 아니면 다른 카페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민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가 별표를 쳤냐면 이게 1차, 2차 과목의 공통 과목이거든요. 저희가 이 순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빠듯한 순환이에요. 빠듯한 순환. 예. 여러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수험생이라는 분들이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법대에 나오신 분들, 예전에 사시 공부하셨던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일정을 다 쫓아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큽니다. 큰 무리수를 둬야 돼요. 저희가 요 앞쪽에 4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 문항수만 봐도 그쵸? 우선적으로 문항수만 봐도 저 4과목이 빅4가 굉장히 큰 과목이에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특히 별표를 했던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법무사 2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1차 할 때 대충 해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이제 대충 하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제 1차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기본서도 꼼꼼히 보고 모든 8개 과목을 다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제 봄이 돌아오면요. 날씨가 좀 이제 겨울 추웠다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잘 안 해요. 객관식으로 막 돌린단 말이에요. 객관식을 돌리게 되면은 1차는 붙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붙을 수 있는데 2차가 안 돼요. 2차가. 저희 이 앞쪽에 한번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사님들 이제 사진 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에 관해서 저희가 1차 과목은 이제 그 헌법하고 상법 선생님이 계시고 민법에는 저희가 2분이 계시고요. 민사집행, 부동산 등기법, 뭐 상업 등기법하고 상법 선생님 같고요. 그 중에 제2차 시험에 보시게 되면 2차 과목에 지금 제1과목의 민법, 그 다음에 제4과목의 부동산 등기법만 1차 과목하고 공통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2차가 어렵다고 하니까 1차 공부할 때 2차를 같이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완전 비추예요. 그러지 마세요. 2차 공부가 더 재밌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고 2차 공부를 하게 되면 1차가 붙으면 2차가 나는 금방 한 방에 나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같이 하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완전 비추예요. 만약에 올해 시험에서 1차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한 1점에서 뭐 0.5나 1.5, 2점 정도 되면은 2차 과목도 같이 하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옛날에 사시 공부했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망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법대였다. 내가 실무적으로 법을 공부를 하고 법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겸손 모드가 아니라 약간의 어깨에다 뽕을 넣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더 시험을 합격하는데 빨리 합격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초심자 입장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지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면 1차, 2차 과목에서 이제 공통되는 과목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이게 눈에 보여야 내가 1차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요. 예, 그냥 단순하게 뭐 어디서 들었더니 1차, 2차 같이 공부하면 좋다더라. 뭐 이거는 뭐 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동참한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이랑 가능한 거예요. 초심자라든가 옛날에 사시 공부했던 거 가지고 와서 그런 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 보세요. 2024년도에 30회 보시면 내년이죠. 내년.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이 내년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은 2025년이 되겠죠. 2025년 제1회 법무사 30회 내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8월쯤에 장소가 공고가 되고 9월이면 내년도 요쯤에 시험이 치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1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2024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지금 네 과목을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 학원 밑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 교재를 팔잖아요. 교재 한번 두께를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민법이라든가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특히 민사집행 같은 경우는 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억에 남으면 좋겠는데 남지를 않아요. 교재를 볼 때마다 펼쳐볼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으로 준비하겠다. 그래서 문제집을 드립답하지 마시고 특히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겹쳐요. 1차, 2차를 겹친다는 것은 1차에서 객관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오면 다시 해야 돼요. 민사집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아마 법무사 시험의 꽃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민사집행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법이 어렵든가 이 네 과목은요. 사실 어렵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는 건 좋으나 문항수를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공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과목을 이제 등한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나머지 과목도 열심히 하되 문항수를 보게 되면 내가 어느 과목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년에 2024년 9월쯤에 1차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는 몇 명을 뽑고 2차는 그 중에서도 몇 명을 뽑는지가 나오죠. 1차는 약 400명 조금 안 되게 뽑고 그 다음에 2차는 130명을 뽑아요. 130명. 130명을 뽑는데 1차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1차에서 대충 해갖고 2차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00명 중에 내가 한 명이 되겠지. 그거는 진짜 건방진 색깔이에요. 제가 아까 1차 시장에는 처음으로 하는 분들, 1차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 2차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법행 공부하면서 같이 서브로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서기보, 법원 서기보 있죠? 구급 공무원 공부하면서 이 공부 같이 곁다리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법원 출신들도 오시기도 해요. 법원 출신들도 예전에는 이제 이제 뭐 1차 면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기수마다 달라서 1차부터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다 공부를 좀 지금 미리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 회사의 채권 추심하시는 파트에서도 많이들 하시고요. 특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사무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인공이 될 거다, 합격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일찌감치 좀 깼으면 좋겠고요. 5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저희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하니까 1차를 보시면 순환을 한번 보세요. 순환을. 1차 순환을 보시면 1차 주간반하고 저희는 야간반, 저녁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저녁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오전반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불가하고 아르바이트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주로 이제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돼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대면 자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인강으로 하시면 되죠. 인강으로. 인강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1순환은 9월 달부터 대략 1월 달, 그쵸? 1월 중순까지는 정도 하는 것 같고, 오전반과 저녁반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2순환으로 집중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전반과 저녁반의 차이입니다. 집중이론반은 지금 거기에 4과목이라고 있죠. 빅4라고 되어 있죠. 공탁을 빼고, 여기 위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어서 빠르게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오전반은. 근데 저녁반은 없어요. 저녁반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이 없어요. 오히려 저녁반은 차라리 주말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또 그게 여기가 학원에 저희 학원이 다른 직렬도 있어서 강의실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로 그분들이 막 이렇게 힘이 남아 돌지는 않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다 보니까 집중이론반이 없습니다. 근데 집중이론반의 장점은 뭐냐? 단기간에 빠르게 한 번 더 그 과목을 돌리는 겁니다. 3순환은 똑같이 객관식, 밑에 보시면 야간반도 2순환으로 객관식을 돌려요. 객관식 강의는 아무래도 오전반과 저녁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전반은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1시에서 저희가 대략 한 9시부터 이제 13시죠. 13시까지 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제 13시 30분, 1시 반까지 강의를 하긴 하는데 저녁반은 밤 12시까지는 못 하잖아요. 저녁반은 저희가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시는 시간이랑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뒷타임이 딱 정해졌어요. 10시 반까지는 마무리에 대해서 뭔가를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설명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가실 분들은 10시 반 되면 보따리를 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전반과 저녁반이 왜 커리큘럼이 집중이론반이 없느냐는 질문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반들은 이제 궁금해합니다. 집중 강의반을. 아무래도 집중 강의반은 빠르게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본 이론반은요, 질질질 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틀부터 해서 다시 올리는 뼈대 작업을 하는 거라서 빠르게는 진행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설명을 누락하진 않지만, 뭔가 지루한 느낌이 있지만, 이 집중 이론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지루하게 했던 것을 필요 이상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는 전자에서 필요한 것만 빠르게 한 번 더 돌려보는 거예요. 객관식 반은 똑같을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최종 반이 보이죠. 4순환에서 오전반은 4순환으로 파이널 핵심 문제 이제 풀이를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객관식 문제집하고 핵심 문풀은 좀 다릅니다. 객관식 강의는 이제 기본서 말고 기출 문제집이 있죠. 기출 문제집으로 가는 거고, 핵심 문풀이라는 것은 그해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서기보 지문이 있죠.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집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 특히 최신 판례라든가 최신 선례라든가 최신 요약된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로 풀어보는 겁니다. 3순환, 야간반 3순환은 최종 정리는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선생님들마다 이제 성향이 조금 달라서 약간의 오전반과 저녁반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하나 오전반과 저녁반이 조금 커리큘럼이 다르다. 그래서 야간반은요, 항상 궁금해하셔요. 저 집중 정리반에는 무엇을 하나요? 세게, 중요한 부분만 한 번 더 세게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영강이 오전에 있으면 오후에 영강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몸을 싫게 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하는 거고, 밑에 기본 이론반에 보시면 기본서 정독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예, 기본서 정독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이 다 교재를 이제 출간을 하실 겁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5페이지 밑에 하단에. 기본 강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서를 해요. 자, 기본서 공부하실 때 조심하실 거 있어요. 기본서는 기본서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객관식 문제집을 놓고, 그거는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장점은 있어요. 틀을 마련한 데는 좋긴 하나 어차피 저희 객관식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객관식 문제집이 안 나왔을 텐데 전해. 올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있다면 2023년 대비 그 법무사 객관식 문제집을 사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진도만큼 해당 문제를 봐서 법무사 지문이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건지, 타 시험은 뭐가 나오는지 눈으로 찍는 겁니다. 객관식을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다 풀고 계시더라고요. 풀 거면은 학원을 안 오죠. 풀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객관식을, 이제 기본서를 보고 객관식을 보게 되면 범위가 줄어요. 이 시험이라는 게 분명히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기출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1차에서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을 객관식 문제집으로 돌리지 말라는 이유는 지금 시험의 트렌드는요. 객관식에서 기출지문은 당연히 100% 이해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최신을 가상 물어보고 있어요. 최신 거를. 기출이 안 됐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과목은 특히 객관식으로 막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물매 맞듯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집으로 돌리면 합격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수가 좋으면 합격을 할 수 있으나 재수가 없으면 떨어져요. 네, 이분들이 나중에 1차를 합격을 하고 습관이 붙어가지고 2차 떨어졌다가 다시 1차 오면 그것만 돌립니다. 예, 습관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기본서를 주고 객관식 문제집은 범위를 주는 거고 이 문장을 어떻게 객관식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맞이할 수 있는지를 이제 눈치를 채는 작전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헌책방 가면 있잖아요. 중고서적 가면 있잖아요. 카페에 올려놓잖아요. 책 싹 다 일과 판매한다. 객관식 문제집 막 사면 돼요. 거기 막 표시 있어도 괜찮잖아요. 예, 표시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본서하고 보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같이. 특히 이 네 과목은요. 네 과목은 조문하고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강사가 안 보니까 나도 안 본다. 그래서 1차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네 과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서는 당연한 거고요. 기본서 옆에 뭐라고요? 객관식 문제집을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조문, 법전 있으면 있죠. 법전을 옆에 놓거나 아니면 법전이 없으면요. 출력하시면 돼요. 법원행정처라든가 종합법률정보라든가 법제처를 가시게 되면 민법 다 출력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법도 출력할 수 있고 상법도 출력이 가능하고 민사집행법도 조문이 다 출력이 가능해요. 꼭 교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교재가 없는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다 가필하시면 되잖아요. 강사가 해주니까 한다? 아니에요. 강사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뻑뻑하더라도 이 빅4를 할 때는 이거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뭘 한다고요? 기본 강의에서 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그 다음에 유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지 내가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자꾸 봐두게 되면 이렇게 꼬는구나. 이 똑같은 판례를 이렇게 꼬는구나. 저렇게 꼬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객관식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긋는 분들이 계신데 줄을 엉뚱한 데 긋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OX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OX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서는 OX가 눈에 안 보이지만 객관식 문제집에서는 그게 OX가 보여요. 그래서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분명히 나오는 게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이게 하나의 지침이에요.
대부분 이제 기본서를 보는 건 맞지만 여기서 범위와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범위하고 유형. 조문은 뼈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순환을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객관식 좀 똑똑하신 분들은요, 이 객관식 이게 해보고 기본서 보시고 요걸 보시고 다시 기본서 가시는데 좀 독하신 분들은 이 객관식을 문제를 풀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집중 정리는 말고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는 훨씬 편해요. 여러 번 눈으로 발라놨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문제, 바뀐 판례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사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학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1차를 처음 하시는 분, 2차 갔다 떨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1차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1차를 오래 하신 분들, 2차 갔다가 떨어지신 분한테 제일 먼저 권유하는 게 뭐냐면 기본서를 보시고 객관식 문제집을 여러 번 혼자 다 풀어봐라. 풀어보게 되면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는요, 그분들은 틀린 부분만 찾는 거예요. 팔짱 끼고 정말로. 네, 그러면은 막상 시험장 갈 때는 마지막 정리할 때는 쉬워요. 네, 이해 안 되는 것들만. 근데 처음 공부하는 분한테 그걸 권유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식 문제집을 보는 이유는 뭐다? 범위하고 유형을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그 해 어느 시험에 나와서 법무사 시험에도 나오는지,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했었구나. 이걸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은요, 범위하고 유형도 있지만 어느 파트가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인지가 다 알 수 있어요. 앞에 저희가 책 교재를 보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무슨 범위에 대해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페이지 수가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시험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관심사가 높다. 모든 그 민법의 모든 범위가 저희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 보면 좋죠. 다 보면 좋지만 시험에는 합격되지 않더라고요. 조문도 안 보는데 뭘 기본서를 100% 다 이해를 하고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범위를 줄이고 유형의 어떤 유형인지, 범위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파트인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집중 문풀할 때는 한 번 더 그것이 맞구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거고, 객관식 문제집에서는 그 부분만 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일로 가시면 돼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도민으로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이해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결론은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에 이제 핵심 문풀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올해 우리가 객관식 문제집에서 못 봤던 최신 선례라든가 최신 판례 이런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7월 달에 하는 이 과정에서는 뭐냐, 그 해에 나왔던 시험들을 다 거론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풀어주고, 물론 시험 중간중간에 하겠지만 풀어주고, 선생님들이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종합반을 끊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학원에서 언제쯤 저희가 수업 접수하셔야 됩니다. 언제쯤 뭐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혼자 알아야 되잖아요. 게시판에 글 올려놓고 하는데 한참을 기다리잖아요. 카페에다 글 올려놓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 중간중간 종합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커리큘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얘네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다가 다 써놨잖아요. 몇월 며칠부터는 뭐 하고, 몇월 며칠부터는 무슨 과목 하고, 몇월 며칠부터는 뭐 하고, 이게 다 있잖아요. 36회 민법 지금 9월 11일부터 10월 23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왔잖아요. 절반. 온 사람 그럼 언제쯤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설명회를 듣고 있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업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은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앞으로 이게 진도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 밑에 가족관계 가등법하고 상업등기법을 보시게 되면 토요일마다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수업이 있다는 것은 이건 오전반하고 저녁반하고 야간반하고 통합반이에요. 통합반.
그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하는 거예요. 가족관계등록법, 하루 종일 상업등기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아이들용으로 얘기하면 국어예요. 국어예요. 얘가 안 되면 얘 다 안 돼요. 얘는 국어예요. 민사집행은 거의 영어급이에요. 아, 이게 우리나라 말이었나? 민법에서 못 보던 표현? 각종이 있어서 정말 난해해요. 난해한 과목이 민사집행이에요. 나머지 뭐 수학 이런 걸 다 연결시키시면 돼요. 우리 예체능으로 백날 대학 간다고 해도 국어, 영어, 수학 안 되면 못 가요. 마찬가지예요. 얘네 안 되면 못 갑니다. 특히 2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더 과목을 잡는다면 제가 아까 우리 법무사 시험의 꽃은 뭐라고 했어요? 민사집행이에요. 요 세 개는 법조문을 가지고 왜냐? 민사집행에는 채권 집행이 있거든요. 채권편에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집행에서는 채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요하고요. 실무 가시면 민사집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많으실 거예요. 부동산 등기는 사실상 등기 신청 법무사의 주 업무는 뭐냐 물어보면 전부 다 등기 사건만 얘기하는데 등기 사건만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협회에서 뭘 듣고 있냐면 성년후견을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사단법인 이제 법무사 협회에서 사단법인으로 성년후견을 이제 법무사님들을 상대로 이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법무사는 등기만 하지 않아요. 성년후견도 하고요. 채권 집행도 부동산 압류, 그다음에 강제경매도 하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법무사가 전부 다 등기 사건만 한다고 생각하신 건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소송도 하고 상고를 못할 뿐이지 소송도 하고 답변서도 쓰고 고소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판은 부동산 등기법만 있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법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여기에서 결과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 문구. 상업등기법에서도 상법 있죠. 상법은 상업등기법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법인등기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음수표는 요즘엔 잘 안 있지만 그 회사 간의 문제, 회사와 개인 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소송사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법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법인 등기 때문에도 배우고 공탁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소송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공탁을 공탁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공탁은 거의 여기에 결정판인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해하는데. 민법도 알아야 되겠고 민사집행도 알아야 되겠고 상법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은 과목이 사실은 공탁법입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만 하지 않는다. 여기 5개 과목은 정말 잘해놔야 된다. 특히 2차와 관련해서는 민법, 부등법, 민사집행은 잘해놓자예요. 민사집행은 2차 과목이 아니잖아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2차 과목에서 민법에서 민사소송법에서 이 채권 파트를 안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채권의 가압류가 됐을 때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민사집행법도 잘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쭉 있으신데 법무사님도 계시지만 법무사님이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들 잔뼈들이 굵은 강사님들이세요. 잔뼈들이 굵으신. 거의 현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횟수만 보셔도 어느 과목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느 과목이 중요한지 횟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순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반에서 빅4 집중 정리라는 표현이 보이죠? 아까 민법이 36회였는데 민법이 집중 강의에서는 몇 회예요? 20회예요. 20회. 그럼 얼마나 책 한 권을 20회 돌린다는 건 강사도 목이 정말 아프고요. 수강생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24회가 기본 순환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12번이면 반절이에요. 반절 동안 그 24회의 어떤 강의를 반절해서 한 권을 다 떨고 내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또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민사집행도 마찬가지고 상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반절이에요. 반절.
단절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쓸모없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밟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제 눈치채시고 2차 강의, 2차를 시험을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것부터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비포만. 이걸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예,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태 이 부분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 타이밍에 저희 학원에 등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뚝 띄어가지고. 주로가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1차생으로 치면 고수예요. 그걸 다 소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저 날짜만 해도 2달 정도 되잖아요. 예, 날짜만 해도 2달이에요. 2달 동안 4과목을 쥐잡듯이 잡는 겁니다. 중요한 파트만. 3순환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객관식 문제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2번 돌린 거, 야간반은 1번 돌린 거를 또 다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익숙하게 기본 강의 들었다 안다는 전자에서 나올 부분이 아니라 이미 기출된 것이 주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기출된 거. 기출한 문제 지금 보시면 민법 2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객관식이 대부분 강사님들이 책이 나오면 강사님과 함께 풀면 안 돼요. 강사님과 함께 푸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방법은 뭐예요? 만일에 진도표를 주게 되면 진도에 맞춰서 미리 풀어오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야 뭐 남는 것도 있죠. 강의 들으면서 거기다 OX 같이 치면은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객관식을 푸실 때는 전순환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객관식 문제집이 만일에 있다. 순환해서 예습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예습. 예습해서 문제 쫙 풀고 문제 풀린 거는 답안지 거기에 답이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OX, OMR 카드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틀린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기본서 보시고 수업 들어오시면 설명을 하시면 이해되는 만큼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는 건 다시 기본서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을 하시는데 조금 머리가 있으신 분은요. 특히 2차생들은 어떻게 했냐. 제가 한 방법이에요. 2차생들은 민법책이 지금 보시면 20회 강의잖아요. 민법책이면 되게 두껍거든요. 요거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종일 4박 5일 정도 4박 나흘 정도 잡아요. 나흘 동안 문제만 푸는 거예요. 문제만. 답 안 보고 계속 해설 안 보고 계속 풀어서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를.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한다면 일주일을 돌리는 거죠. 일주일 동안 문제를 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 들으면서 하기 힘드니까 뭐 해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순환에서 객관식 문제집을 미리 눈으로 봐두라는 것은 이때 가서 한꺼번에 쫙 풀고 수업 듣고 기본 수업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방법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사님하고 같이 풀 거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기본서. 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고 중요 포인트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객관식 문제집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막 전부 다 강수도 다 짧아요. 모든 문제, 모든 지문을 다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객관식 문제집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지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표현만 살짝 좀 달라요.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틀렸다. 내가 연타로 쫙 풀었는데 똑같은 지문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면 그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다시 체크해야 돼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잡아내는 시간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시간이 짧죠? 짧기 때문에 기본서 볼 시간이 없으니 미리 예습을 하라는 거죠. 객관식 문제집은 복습용이 아니에요. 예습하고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서 복습 뭐예요? 모르는 부분만. 모르는 부분만 복습이에요. 모르는 부분만. 모르는 부분을 복습해야지. 모르는 부분을 미리 하면은 복습량이 적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별도로 체크를 해서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뭐예요? 귀를 빵 열고 다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는 문제는 넘어가면 되는 거고 모르는 거는 별도로 체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 잡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전부 다 기출 문제가 주로 되어 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하시는데 대부분 객관식 문제집 좀 오면 안 나타나요. 혼자 풀 수 있다는 착각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객관식 문제집은요. 특히 처음 법무사 1년차, 2년차는 저는 꽤 객관식 문제집 풀 때 꼭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착각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
1년차가 객관식 문제집을 나 혼자 풀겠다? 풀 수는 있으나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힘들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제가 나오라는 의미는 인강을 들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오프라인은 나오라는 이유는 객관식을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기가 싫어져요. 저쯤 되면 그 기간이. 나오면 사람하고 부딪혀야지, 나오는데 시간 걸리지, 밥 사 먹어야 되지, 또 누구랑 뭐 하면은 또 실갱이 버려야 되지, 또 끝나면은 또 어디 독서실 가야지, 스카를 가든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나오세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보면 똑같아요. 대면 수업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법무사 합격하시면 안 돼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법무사는 영업직이잖아요. 영업직이에요. 사무실 가만히 앉았으면 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구청 직원하고도 통화를 해야 되고 법원하고도 통화해야 되고 등기소 계신 분하고 통화하고 일반 의뢰인하고 통화하고 통화 전제 조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안면이 터야 우리가 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부만 하실 거면 법무사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슬럼프 빠지면 뭐 해야 돼요? 여기 와서 한번 공기 마시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 받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예, 나오셔야 돼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내고. 특히 지금 빅4 있죠? 빅5, 빅4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뭐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하면 하루에 뭐 동영상 10개 듣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라디오예요, 라디오. 동영상 10개 듣는다는 건 귀 나가요. 이명 와요, 이명. 예, 남 일이 아니에요. 뭐 핸드폰이면 여기다가 귀에다가 막 밖에까지 소리 들리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한 방에 귀 나갑니다, 진짜로. 예, 나중에 전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꼭 나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고 선생님한테 질문 쌓여있는 거 질문하시고 수강생들하고도 한번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한 번씩 또 보고 예, 그렇게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식 문제집은 그렇게 파이널하고 핵심 문풀을 선택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6월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6월달에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에 대해 걸려서 하긴 한데 강수는 작아요. 강수는 작으나 문제가 뭐냐면 심적 부담이 큰 거예요. 시험 날짜는 9월 초로 받아놨는데 6월 말까지 6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시험 직전까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냐 물음표 들으는 게 좋을까요? 듣지 않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들으면 혼자서 잘 정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도 감시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절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으나 내가 오늘 만일에 이게 지금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누군가의 터치가 없다면 공부가 힘드신 분들은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본인들이 더 아실 거예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을 것 같으나 막상 있잖아요. 딴짓을 하거든요. 뭐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주식도 하고 저희 독서실에 주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딴짓을 많이 해요. 딴짓을. 근데 여기 학원에 오면은 아주 강심장 아닌 이상 선생님 앞에서 게임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게임을 할 거면 집에 가서 편하게 하시지 강의실에서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절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는 것도 좀 덜 졸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핵심 문풀은 물음표예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앞에 기본 1순환, 2순환, 3순환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객관식 문풀은 연도, 법무사가 1년차냐 2년차는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객관식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책 앞에 머릿말에 주로 쓰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기본기를 다듬고 그렇다 하더라도 구술은 아무리 많아도 다 필요 없어요. 잘 꿰어야 돼요. 뭐가 나오는 줄 알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꿰는 단계가 뭐냐? 바로 객관식 문제집이에요. 객관식. 객관식은요,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스킬이에요. 법무사 1차 시험은요, 많이 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알면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식이니까. 2차도 뭐냐? 2차도 스킬이에요. 혼자 맨날 백날
방점 치고 글씨 쓰고 뭐 답안지 2차 답안지 많이 쓰세요. 많이. 아니에요. 스킬이에요. 모든 시험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모든 걸 하는 게 바로 이 객관식 문제집에서 범위, 유형이 전략,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그 2차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풀기 전에 제가 2순환부터 들어온다고 했죠. 2순환부터 들어온다는 것은 2순환부터가 모의고사 시험을 볼 거예요. 모의고사. 기본 강의를 듣고 독학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치셔야 돼요. 무조건 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아직 준비가, 도대체 준비는 언제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도요, 준비된 순간은 없어요. 네, 준비된 순간은 없어요. 그 어설픈 완벽주의자들이 이게 법무사 시험 보기가 어려워요. 난 다 준비돼야 답안지를 쓴다. 난 다 준비돼야 모의고사 쓴다. 모의고사를 풀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의고사 풀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고 잘못 생각한 부분은 궤도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뒤에 가서 한 6월달 가서 아니면 5월달 가서 한꺼번에 풀겠다. 7월달 가서 한꺼번에 풀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궤도 수정을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모의고사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핵심 문풀에서 나오는 최신 선례, 최신 판례가 다 쏟아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의고사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돼요. 특히 모의고사를 이제 뭐 혼자서 뭐 제 혼자 시간을 정해가지고 풀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왜냐면 부정행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거 잠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잠깐 알람 끄고, 예. 지금 타이머 잠깐 끄고 화장실 가다가 다시 안 입고, 아, 머리가 아프니까 커피 하나 뽑으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그 시간 안에 다른 사람과 같이 숨소리 하나 안 나고 넘기는 소리, 그 다음에 앞쪽에 재수 없으면 앞쪽에 다리 떠는 사람, 방구 끼는 사람,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모의고사 할 때. 그걸 다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혼자 공부한다는 것을 정말 나 혼자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법무사 시험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구나. 예, 수험생의 그 연령대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조그만 본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순환부터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기본서는 뭐다? 기본기를 닦는 거고요. 또 객관식 문제부터가 아니라 이게 집중. 그쵸? 내년이면 2024년 1월부터가 진짜 오리지널로 여러분들이 1차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1차를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동차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동차생들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아, 1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1차 수험생 안 쳐요. 법무사에서 사실상 수험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차 수험생이에요. 2차. 우린 고3한테 수험생이라고 하지 고2한테 수험생이란 얘기 따위도 안 합니다. 예. 1차를 붙어야 돼요. 본 게임은 1차 합격이에요. 1차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차를 100날 붙어봐요. 100날. 그 법무사 아니에요. 2차가 붙어야 법무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는 기본기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 공부에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엉덩이 좀 붙이고 공부 방법도 스킬도 배우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공부인 건지 정말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건지 정말 간절한 건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1차 공부 과정에서 일어날 거예요. 하다 보면 1순환 때 정말 많이 강의 듣습니다. 아, 그래, 이게 내 길이야. 역시 나는 옛날에 이걸 왔었어야 했어. 내 적성에 너무 잘 맞아 하지만 어디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2순환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렇게 양이 많어? 뭐 이렇게 힘들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래갖고 붙겠어? 집에서도 이제 태클 들어옵니다. 예, 태클이 들어와요. 특히 가정을 가지신 분은 특히 더 태클이 들어오고 특히 자녀분들도 공부하시잖아요. 자녀분들은 돈에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2월달부터 한순환 돌아가요. 그러다가 간신히 건디면 이제 여름 되면 또 힘들어요. 여름 되면. 아, 이래갖고 시험장 가서 붙겠나?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완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하고 1순환을 거치고 2순환을 거치고 3순환을 거치고 4순환을 거쳐서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저희가 1차가 8과목이에요. 8과목. 8과목을 다 해서 59.5, 60점을 맞는 것과 지금 여기서 보이는 5과목 있죠? 빅4, 빅5. 요것만 공부해서 60점 넘는 거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죠. 네, 당연히 이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 법과목을 법무사니까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의욕은 굉장히 좋으나 나중에 가면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무슨 과목이냐면 우리가 아까 중에 우리 어디 가시냐면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에 4순환 보시면 제일 먼저 버리는 과목이 뭐냐? 가등을 먼저 버려요. 가등을. 10문제. 가등을 제일 먼저 버려요. 안 버릴 것 같죠? 예, 1차 합격생들 물어보세요. 막판에 가서 뭘 먼저 버렸냐? 가등 던져요. 가등 던지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상등이 던집니다. 던질 거면은 기본직 어차피 한 번호 재수 좋게 3번 했는데 그 해 3번 답이 많다. 그러면 되는 거고. 뭐 3번 비껴나갈 수 있죠. 요리조리 피했는데 3번이 뭐 그에 따라서 없더라. 한 2문제밖에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머지에 힘을 쏟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능 뭐 안 듣느냐. 기본기는 들어야 되겠으나 시험 공부할 때는 슬쩍 하라는 얘기죠. 이게 대학 공부로 치면 교양 과목이에요. 채풀. 예, 종교 시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실무 나가시게 되면요. 가족관계 등록법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사소송과 관련이 있거든요. 얘네가. 굉장히 큰 거는 있지만 그거는 일단 합격을 해야 뭐 가사소송을 하죠. 제가. 그쵸?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뜬 게 가족관계 등록법. 그래서 1차 붙고 2차 들어갔다가 2차 떨어지신 분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건 뭐예요? 민법하고 등기법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가 민사집행 쉬워지거든요. 민사소송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쉬워요. 가족관계 등록법은 그냥 객관식 문제집 한번 스르르 보고 그냥 들어가요. 봐도 틀리고 안 봐도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어던지는 거 상업등기법. 왜요? 문항수가 작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법은 10문제예요. 10문제. 상업등기법 15문제. 공탁법 아까 20문제라고 했죠, 제가. 네. 그래서 20문항에서 헌법은 그러면 왜 하느냐? 헌법은 이상하게 얘는 공부를 해도 헌법만 공부하지 않죠. 헌법은요. 헌법 안에 부속 법령이 굉장히 많아서 걔네 100% 못 커버해요. 근데 헌법 부심이 있어갖고 헌법을 뭐 누구 선생님으로 두 건 간다? 완전 비춥니다. 그 시간에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요 5과목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5과목에 대해서 빅5, 난 5과목 못하겠다. 그러면 빅4만 하셔도 돼요. 재수가 좋아서 빅4하고 빅5 했는데 올해 1차, 내년에 1차 합격했다. 그냥 가는 것이고 만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났다. 나머지 떨거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안 나와도 뭐예요? 그 다음에 가게 되면 그걸 힘을 받아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왜 다들 1년만 공부하면 법무사 1차가 합격한다고 그렇게 뻥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 돌대가리여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1차를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되게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이 어른들 중에 지금 젊으신 분들 계신데 집에 계시는 부모님은 하찮게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직장을 가지면 그게 하찮은 직업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도 못 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막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래도요. 재산가예요. 재산가. 내 주머니는 빚이 가득하지만 그분들은 재산가이고 그분들의 지식이 굉장히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찮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죠. 옆에 있는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상관하지 않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가끔 이렇게 질문하면 누굴 모른다. 저거 뭐 저런 걸 모르고 이걸 공부를 하나. 너는 합격하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먼저 합격할 거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 5과목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중에 4과목에 더 강조를 둡니다. 왜냐?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1차,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상법은 왜 중요하느냐? 상법은 소송 당사자가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상법은 일반 민사 같은 경우에 이자율과 상사 이자율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법을 좀 공부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고, 상법이 잘 되면 민법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하긴 하나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상법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냐 아니면 법인과 법인 간의 문제냐 이런 포인트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법 안에 상법이 있고 상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4과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조문 잘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록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학원 스케줄이 기본형이에요. 그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맨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아침에 뭘 매일 한 잔 마시라고요? 찬물. 물 한 컵을 마시자. 물 한 잔 마시자고 똑같이 매일매일 해야 될 건 뭐냐면 민법 조문보기예요. 민법 조문보기는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강사가 뭐 어디 가서 요즘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나 오디오처럼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들 왜 남이 읽는 걸 듣고 계세요? 조문 놓고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민법 조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10개 아니면 20개를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한 바퀴 돌리면 그 다음에는 30개, 그 다음엔 40개. 이게 쉬워요. 민법 조문이 안 됐으면 다른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민법 조문은 매일매일 보다 보면 이게 중요한 조문도 있고 그냥 우리 시험에서 흘러가는 지문도 있고 또는 상법하고 뭐하고 연관이 있고 민사집행하고도 관계가 있고 부동산 등기법하고도 관계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물 한 잔이 아니라 매일매일 민법 조문을 보셔야 돼요. 민법 조문. 부동산 등기법 조문을 매일 보란 말 안 해요. 그거는 그 과목을 할 때, 민사집행도 그 과목을 할 때 보는 게 맞는데 이 민법 조문은요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민법 조문을 매일매일 보라고 하냐면 저희가 시험 날짜가 D-Day가 정해지잖아요. D-Day가 정해지게 되면 대부분이 시험 직전에 100일 작전 들어가시는 분들, 70일 작전, 50일 작전, 30일 작전이라는 걸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8과목을 몇 바퀴를 돌릴 것이냐에 정해져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학원 스케줄은 기본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100일 동안 할 거면 어느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100일 동안 8과목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8과목을. 학원 스케줄과 상관없이. 70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8과목을 70일 동안 몇 번 돌릴 거냐. 30일, 50일 작전한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며칠 했냐면 이제 나중에 한 50일, 60일 작전을 했거든요. 2달. 2달 동안 8과목을 몇 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돌릴 거면 때려쳐야지. 50일 동안, 60일 동안에 8과목을 한 번 돌린다? 공부 때려쳐야 돼요. 그러니까 회독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민법은 몇 번, 민사집행은 몇 번, 그 다음에 상법은 몇 번, 이게 나름대로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앞쪽에서 매일매일 민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줄일 때 민법 시간이 줄게 되면 나머지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민법이 안 되면 시험 전날까지 민법을 봐야 돼요. 민법을. 민법이 잘 돼 있으면요. 2차가 조금 쉬워요. 조금 쉽다는 건 많이 쉽다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민법도 조문 하나 가지고 판례가 구성된 게 아니라 민법의 조문이 여러 개가 판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조문 안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민법 조문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조문들이 있어요. 그것만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것만. 예. 눈에 익은 거는 패스, 눈에 안 읽고 판례가 더럽게도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있는 조문은 체크해서 그것만 계속 보게 되면 나중에 민법 조문 보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빨라지고 눈에 익고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게 다른 법에도 영향을 주고 매일매일 봐야 돼요. 자, 100일, 70일, 50일, 30일 작전이 있죠. 그럼 민법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가 아까 모의고사를 보라는 것은 모의고사를 보면은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디데이를 왜 잡느냐면 여러분들은 계획을 오늘부터 세우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절대로 계획은 오늘부터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날짜부터? 시험 날짜부터 거꾸로 세우셔야 돼요. 거꾸로. 내가 30일이면 30일 전에 8과목이 내가 익숙한 교재로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것. 50일이면 50일 전까지 각 과목에 단권화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단권화를 만들 것. 70일이면 70일 전까지 각 과목에 대해서 단권화가 끝날 것. 100일이면 100일 전까지 각 과목마다 단권화가 만들 것. 단권화를 만들라고 했더니 또 책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제발 좀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교재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거 혼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출판사를 할 것도 아닌데 왜 교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OX 지문을 OX를 또 따로 공책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거 완전 비추합니다. OX 공책을 만들 게 아니라 이 단권화 되거나 아니면 기본서 위에다가 비슷한 지문인데 틀리는 지문이 계속적으로 틀리는 지문을 그 위에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포스티지로. 포스티지의 장점은 뭡니까? 쓰고 붙이고 필요하면 떼서 내가 들고 다니면서 보고. 그쵸?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손바닥만한 수첩을 하나 샀어요. 수첩을 하나 사요. 그래서 책에서 포스트잇 붙여있는 거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다가 다 외워지고 나누면 다시 그 위치. 거기다가 포스트잇 페이지 수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페이지 몇 페이지. 그거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객관식 문제집에서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합해가지고 아, 이 지문이랑 이 지문이랑 내가 헷갈린다.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게 바로 단권화라는 거예요. 따로 만들지 말고 아니면 선생님들 교재가 있어요. 민법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마무리 교재라고 그것도 있고 다 배병환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고 상법도 다 있어요. 거기다가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이 100일, 70일, 50일, 30일 안에 요 안에서 볼 책들을 미리미리 만들으란 말이에요. 남들은 만들었는데 나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최종 마무리 교재를 미리 사서 객관식 하면서 이렇게 거기다 가피 계속 덧칠 하면서 여기 가서는 뭐예요? 기본서를 돌리면 좋겠지만 그게 힘드시면 민법 같은 건 기본서 돌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요. 여기서 계속 회독수를 돌리는 거예요. 민법은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문을 보라는 것은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보면 안 되죠.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독수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 제가 여기는 이제 제가 봤더니 다른 타학원의 그 게시판에 열심히 누군가가 설명했는데 제 설명회를 듣고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회독수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회독수를 짧게 쳐야 되잖아요. 내가 한 바퀴 돌리는데 1회독 했는데 30일 걸렸다. 2회독일 때도 30일 이러면은 곤란해요. 이거 안 돼요. 1회독일 때 30회면은 뭐예요? 30일이면 여기는 최소한 25일이나 20일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한 번 보고 합격하지 않아요. 2번 보고도 기억 안 나요. 3번, 4번, 5번, 6번. 저 같은 경우는 첫 해 1차 합격했을 때 몇 번 돌렸냐? 8회 돌렸어요. 8회. 정말 독한 여자거든요. 저는 저 큰 애도 뱃속에 넣고 제가 공부했거든요. 큰 애,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뱃속에 넣고 제가 애를 뱃속에 넣고 공부한 여자예요, 제가. 독하다니까요. 독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합격하지 못한다고요. 설렁설렁 하면 언젠가는 되겠죠. 관뚜껑 열리저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왕 시간이 짜여진 건 나는 몇 회도 8회 독은 아니어도 5회 독은 하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붙는 시험이라고요. 오늘이 기준이 아니라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5회를 돌린다. 5회를 돌리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5회도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5회독을 하는 방법에는 방법이 있죠. 제일 먼저 스타트는 민법이에요. 민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냐? 민사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법하고 민사집행법에 뭐가 있냐면 주임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야기, 관법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책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법정지상권 파트 가셔서 보시고, 관법지가 나오면 민법의 관법지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이게 차곡차곡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 민법편에 있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거기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가 뭐예요? 단단해지는 거죠. 뭔가 교집합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등기법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탁법을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셔도 돼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셔도 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건 이제 민사법이잖아요. 요 검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그다음 뭐 하냐? 상법을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상법. 상법은 민법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상법을 보고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상법하고 관련 있는 상업등기법 공부하기. 상업등기법이요. 상법의 회사편이 있거든요. 민법에도 법인편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상업등기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상업등기법하고. 여기 안에 보면 뭐 임원 변경이 나오고, 만약에 회사가 계속 등기하려면 뭐 해야 되냐. 상법을 모르고는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순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떨거지 과목이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가족관계 등록법하고 헌법. 그쵸?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법을 하고 나면 뭐가 겹쳐요? 민법의 친상편하고 겹치죠? 거꾸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돌릴 때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요. 반대로. 그러면 가등법이 만일에 한 번 봤는데 3일 걸렸다. 바로 연달아 보게 되면 이게 3일 걸릴까요? 아니잖아요. 기억이 따끈따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1.5나 2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걸 또 단추. 헌법도 본 지 얼마 안 됐죠? 또 단추. 민법은 또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 뭐예요? 이번에는 또 반대로. 그럼 민법이 한 번 보고 났더니 바로 보게 되면 또 시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줄여야 돼요. 계속.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민법을 제껴야 돼요. 민법 그거 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회사편 보면서 상업등기법 같이 보고, 민사집행법에서 공탁 부분이 나오거나 압류 출신 파트 일부분이 나오면 공탁법이랑 같이 보고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이제 법무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보세요. 근데 실무는 개별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돌아요. 얘네가. 한꺼번에 가압류를 하잖아요. 부동산 가압류를 하거나 채권의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만 하지 않고요. 법원에서 공탁이 와요. 공탁하라고. 공탁해 하고 공탁 명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관계 있어요? 공탁법을 알아요. 이게 하나예요. 한 커리큘럼을 넘어가요. 네. 가압류만 그런 게 아니라 경매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오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부동산 등기법하고 관계가 있죠. 누군가가 매각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관련된 등기가 뭐가 있을까? 그 부동산 등기법, 민법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따로 배우니까 이게 개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면 비슷한데 다른 듯한. 왜냐하면 법원 자체가 다르니까. 민사신청가냐, 집행법원이냐, 아니면 지금 부동산 등기소냐. 요게 관공서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고 법원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시스템으로 얘네가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저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는 가족관계 등록법 상등 안 한다고요. 상등을 대부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법이 회사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상법의 회사편이 잘 돼 있거나 민법의 법인편이 잘 돼 있다면 상업등기법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상법은 안 해놓고 상법은 엉망으로 해놓고 상등이 어렵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아직 상법의 회사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데 처음으로 법무사 1차를 하시는 분들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러나 2차 갔다가 이제 떨어지시고 제동차 3시생이죠. 우리 1차 합격하면 1시, 2시 이렇게 하는데 제기특권 말고요. 제동차 3시. 3시생들은 하실 때는 이 시간에 제가 뭐라고 하면 힘 아껴놔라. 아껴라. 힘을 아껴라. 왜냐하면 동차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합격해보신 분들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합격한지 알아요. 네, 감이 있어요. 감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내가 1차를 한 번도 합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차 합격선이 굉장히 높고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내가 올해 어떻게 공부하면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걸 다 알아요. 체감을 했기 때문에 합격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잖아요. 치과 가보신 분들은 치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과 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지만 치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수술 한 번도 안 해보시고 CT 촬영 한 번도 안 해보시면 공포 그 자체예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 바카스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바카스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9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를 앞두고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100세를 두고 사망했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는 얘기예요. 건강해서 살아남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다는 것은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 제가 법무사 하면서 최고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효도를 했다는 거. 딸로서. 딸로서 효도를 했다. 내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어디 가서 내 딸이 법무사다. 내 딸이 어디 가서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물론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비실비실거리고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도 비실비실 다녔지만 일단 법무사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사돈지간에 일어나는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 아버님도 법무사님이신데 지금 폐업하셨거든요. 아버님만 저희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사돈들도 저한테 제가 좀 더 쉬우니까 이것도 묻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상속 문제가 상속 문제나 증여 문제는 일반인도 있지만 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남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내가 잘 알아서 그쵸? 알아들을 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을 기는. 세금은 잘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러이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결로 인해서 세금이 그 다음에 건보료가 얼만큼 더 더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자녀들이 딸이 넷인데 딸들한테 지분을 주게 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볼 것이다. 이것까지 내가 다 한꺼번에 진짜 브리핑을 다 해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의뢰인들한테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법무사님들이 항상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법무사는 의뢰인을 만나서 사건 수임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인생 아까 100세 살지만 골골골골 해가지고 뭐 하루 종일 저기 뉴스 보면서 종편 보면서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이뤄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어딘가에서 재능 기부하는 것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이에 나이 들어서 나중에 배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요. 남 앞에 돈 쓸 일이 더 많지 돈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나이가 되면 자꾸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 해두는 것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나의 재테크를 위해서도 좋고. 저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동차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왜 많은 법무사님들이 합격을 하면 사무실에 앉아있을 생각만 하냐.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만 아는 지식이 많겠죠. 법무사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아는 지식이 많은데 저도 강의하고 사무실 일하고 집에 가서 애들 챙기고 막 이러고 살다가 탁 눈을 뜬 게 뭐냐면 와 나처럼 이렇게 법을 잘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이클을 다 아는 사람이 왜 나의 재테크는 공부를 안 했을까? 예, 재테크예요. 법무사님들이 사기꾼도 많지만 사기도 되게 많이 당합니다. 왜냐?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내가 법을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 제일 사기치기 쉬운 직종이에요, 저희가.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남이 사기치는 것도 잡아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도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도 들을 수 있는 직업이 저는 법무사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처럼 에헴 안 해도 돼요. 예, 에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매해년 설명회 하면 또 오시고 또 보이고 몇 년 뒤에 보이고 이러지 마시고 저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완벽해서 내가 다 준비되고 돈이 다 준비돼갖고 오는 거는 이미 늦었어요. 예, 시험은 점점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차 400명 정도 뽑고 2차 800몇 명 중에 130명을 뽑는데 과연 내가 될까? 예, 과연 내가 될까? 될 수 있다는 것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고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서서히 공부를 해둬서 예, 정말 필요할 때는 힘을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 방법, 순환에 대해서 오전반과 오후반이 다른 이유, 우리는 빅4에가 여기다 힘을 실어야 됩니다. 조금 더 힘이 좋으신 분은 빅5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의 인생은 더 길기 때문에. 예, 더 길어요. 사기치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아야지. 덜 억울하지. 예,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공부는 법무사 학원의 이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법무사 강의만큼 싼 강의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싼 가격에 민법 통으로 다 배우죠. 집행법 통으로 배우죠. 배우지만 내가 알지를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싼 강의입니다. 법무사 공인중개는 싼데요. 그래서 사무실이 많잖아요. 폐업도 많이 하고. 예,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법무사들은 전부 다 수업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지 않아요. 사기 한 번 몇 천만 원, 몇 억 한 번 당해보세요. 눈이 팽팽 돌지. 이 돈은 아까운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합격을 하거들랑 자녀도 같이 앞으로는 모르고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저는 자녀들 있으신 분은 자녀들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보게 되면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나의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다른 뭐 학원에서 다른 그 직렬 합격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법무사는 법무사대로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1차의 저녁반에 손해사정사, 행정사 아주 그냥 진짜 자격증을 몇 개를 땄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진짜 딱 피면 쫙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아니 근데 왜 법무사를 따십니까? 다 해봤는데 법무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공부 방법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쪽 공부하는 방법대로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가 안 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 과목에서 타 직렬, 타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 방법은 그 시험에 맞을 수는 있으나 법무사는 또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또 다른 패턴의 시험장이고 날고 기는 사람 정말 많다라는 거. 혹시 시험 문제 보신 적이 있으세요? 1차 시험 문제 꼭 한번 보세요. 지문이 우리나라 말인지 영어인지 한자인지 분명히 한글로 적혀있는데 해독이 안 돼요. 해독이. 독해가 안 돼요. 영어 독해는 알지만 국어 독해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국어가 독해가 안 돼요. 국어가.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것은 계속 눈을 익히시되 처음부터 8과목 할 생각하지 말고 요 과목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회독수 말씀 들었고 매일 민법 조문 공부하셔야 되겠고 혼자 공부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니 수능 시장도 과외를 하게 되면 좋은 학교를 간다는데 어떻게 법무사 시험을 이렇게 독학으로 하려고 하는지. 독학은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독하게 안 돼요, 독하게. 자,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고, 그 정도 이제 학습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마이크를 내리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